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타로와 함께하는 신화 이야기, 마법사 카드, 헤르메스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카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신화 카드에 나오는 이 마법사 카드인데요. 실제 그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설도,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을 그냥 신화적한 인물로 봐야 될까, 아니면 고대에 이렇게 그 생존했던 한 인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주 뜨거운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는 이제 신화 인물 중에서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장 나이 어린 신을 이제 디오니소스, 지난번에 얘기했던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인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지만은, 헤르메스 또한 그에 못지않는 굉장히 이제 젊은 신으로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르메스 하면은요,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좀 낯이 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헤르메스의 또 신발이거든요. 요 이제 날개의 모습,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지팡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많이 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그 모자 또한 이제 헤르메스가 쓰고 있었던 모자. 또 하나 또 이제 그 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요 망토 있지 않습니까? 이 망토 또한 이제 마법의 망토로서 불리면서 헤르메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신과는 다르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물로 갖고 있고요. 그 많은 신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이 신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이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헤르메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연금술이라든가 또는 이제 타로, 또 신비학문 이런 쪽에 관련된 것으로서는 거의 시조와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의 시대를 이제 헤르메스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신비, 초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올림푸스 신 중에서 이제 상인의 신이고요. 또 이제 전령의 신이다 이렇게도 나타나고요. 그런가 동시에 상인의 수호신임과 동시에 또 도둑과 여행자의 신이기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떠돌아다닌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 비슷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는 정말 그 우리들 서민들이라든가 일반 그 이렇게 좀 억압받고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신으로서, 또 도움을 주는 신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게 돼서 많은 이제 숭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물로서는 이제 수탉의 이미지, 또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토끼, 또 양 등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징 식물로서는 이제 그 딸기나무 등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헤르메스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본다면은 제우스의 아들이죠. 제우스의 아들이 이제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와 이렇게 이제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요. 굉장히 이제 성장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새벽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날 낮에 동굴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서요. 아폴론의 소 50마리를 훔쳤다. 이러한 이제 신화적 얘기도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것은요. 굉장히 헤르메스가 머리가 좋다, 뛰어나다, 인기응변에 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나 주는데요. 이 이제 헤르메스가 도둑의 신으로서 이제 추앙받게 되는 것도요. 최초의 한 일이
아폴론의 소를 이제 훔친 건데요. 이 소를 훔치는 것이 굉장히 아주 기막힌 방식을 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를 훔쳐가면 이제 그 발자국이 남거나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려서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제 소의 발에다가 나무 껍질로 이제 다 싸매서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게 했고요. 또한 이제 속꼬리에다 이제 빗자루를 달아 가지고요. 소가 걸으면서 자연히 발자국이 빗자루에 쓸려 지워지도록 이제 흔적을 없앴고요. 또한 이제 자기 스스로는요, 신발을 이제 거꾸로 신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추격하는 사람들이 이 반대편으로 추적하게 해서, 추적자들을 따돌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지혜롭고 뛰어난 시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르메스 하면은요, 이제 이 아주 똑똑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천재적인 신이다라고 이제 신으로서 이제 알려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음악적인 것이 굉장히 이제 발달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소의 창자와 이제 거북의 등껍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리라를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일종의 이제 하프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폴론이 이제 헤르메스가 소를 훔쳐간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럴 때도 헤르메스는 이제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요. 이 하프와 비슷한 리라를 이렇게 쳐가지고 아폴론이 이제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아폴론의 기본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아폴론에게 이제 카두캡수라고 하는 이제 지팡이, 뱀의 지팡이, 이것을 선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우스의 사생아들은요,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거든요. 항상 헤라는 또 질투의 신이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난 사생아들에서 엄청나게 큰 이제 보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헤르메스만큼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헤르메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갓난아기 시절에 이제 헤라의 젖을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헤라를 자신의 윤모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헤라가 처음엔 모르고 헤르메스를 아레스인 줄 알고 젖을 먹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헤르메스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이제 정이 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귀여워했다. 이런 얘기고요. 헤르메스는요 굉장히 이제 깨도 많고 말죄도 좋은 이제 신으로서 여겨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판도라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탄생할 때도 헤르메스는요 워낙 말재주가 좋기 때문에 말재주를 이제 선물로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말까지도 하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줬다고 합니다. 헤르메스는 이제 아주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위험에 빠지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도 헤르메스의 지혜로움은 이제 빛이 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음악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악도 아주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문명의 발명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가 알파벳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숫자나 천문학 또 그 다음에 도량형을 발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는요 신비학자들 사이에는요 연금술의 창시자로 여겨져서 아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헤르메스를 이제 나중에 도투의 신과 동일시하기도 했을 정도로 헤르메스는 이제 지혜의 신으로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헤르메스가 신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라고 하는 불리우는 연금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연금술사가 아주 최초의 이제 연금술사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금술사 하면요, 단순하게 그 금을 만드는 이제 뭐는 나비라든가 돈 같은 것을 금을 만드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연금술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화학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남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책을 여러 권을 남겨서 아주 이제 그 고대에는 그 책을 널리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신비학자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헤르메스는 단순하게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도 이제 실제 존재했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헤르메스가 갖고 있는 이제 뜻은요, 이제 그 길가에 서 있는 이제 경계석 또는 경계점이라고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고대에는 이렇게 이제 길가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마을의 어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는 이제 그 돌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제 돌을 세워놓고 이걸 경계석으로 삼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도 이제 동양에서도 마을 어귀에 보면요, 이제 그 경계석은 아니지만 경계나무, 이제 천하대장군 또 지하 여장군 이런 걸 세워놓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제 길 어귀에 이런 걸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여기로부터는 이제 마을이 시작되는 곳이다, 마을의 경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계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을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을이 없는 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굶주리거나 야수를 만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계석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제 안정이 보장되었다라는 의미로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경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찾아봤는데, 헤르메스의 모습이 경계석의 형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헤르메스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이제 교환하거나 또는 이제 전송 또는 이제 무엇인가 초월한다, 전이해준다, 운송한다, 뭔가 행동한다, 이러한 이제 전령으로서의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신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신이 헤르메스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사, 전달자 또는 우리가 사신,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교환하는, 상품을 교환하는 이제 상인의 의미도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워낙 말을 잘하다 보니까 웅변술이라든가 또 글을 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것을 해주기도 하고요. 지혜롭고 아주 활동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그러한 인물로서 이제 헤르메스가 나타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술사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마법사 카드를 이제 연금술사의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법사 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종류를 한번 훑어본다고 하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신화 카드 말고 이제 마르세유 카드라고 하는 것, 이 마르세유 카드에 나오는 이 인물, 이 또한 이제 하나의 마법사로서의 어떤 커다란 인물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잉글리시에서 나오는 이 인물 또한 이제 그 마법사로서의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헤르메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밑에 나오는 이제 천일야화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카드에서는 이제 이러한 헤르메스적인 특징은 많이 사라지고요. 이제 이렇게 마법사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잘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간혹가다는요, 이 마법사라고 하는 인물이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사기꾼이라든가 또는 뭐 도둑, 이러한 사람으로서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법사 카드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제 해석을 할 때 사기꾼 또는 속이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헤르메스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신화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마법사 그러면 마법이라는 게 연금술사이기도 하고, 그 연금술사인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제 능력을 발휘한다. 이제 이 정도쯤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마법뿐만 아니라 속이는 사람으로서도 이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팡이 중에서 나 카드에서는 이렇게 그 뱀이 두 개가 엮여져 있는 그러한 의미의 이제 그 카드, 그 지팡이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인물이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망토 또한 이제 헤르메스의 망토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디시안 카드는 헤르메스와 연관되어 있는 카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 카드는 이제 메디시안 카드는 기본적으로 그 헤르메스와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마법사 카드가 나오면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드러질 때 이 또한 이제 그 마법사로서의 그 뜻이 이제 나타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가 이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 카드는 이제 헤르메스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래서 이 마법사 인물은 머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임기응변도 능하고요, 또 그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말도 잘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전령사,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메디시안 카드, 이제 마법사, 그 다음에 이제 헤르메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디시안 카드는요,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카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좋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우리가 뭐 도덕적이라기보다는 능력적이다. 뭐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잘하는 사람이다. 또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것들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것에 대해서 상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제 이 카드를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 카드 헤르메스와 연관돼서 한 번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법사 카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